안녕하세요. 뻔뻔한 먹덕방입니다. 오늘은 3기 신도시 대규모 물량 입지 속에서 유독 반짝이는 과천을 주목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과천이 3기 신도시였나? 라는 물음이 생길 정도로 과천은 핫한 과천일 뿐 3기 신도시 조성이라는 커다란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과천은 공식 명칭 3기 신도시라는 이름까지 붙어있을 정도로 3기 신도시의 여러 지역 가운데 당당히 그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이렇게 과천이 3기 신도시라는 타이틀과 잘 어울리지 않을까요? 무엇보다도 최근 과천의 뜨거웠던 부동산 상승세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과천은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가장 뜨겁게 자신의 입지를 달구고 있었던 지역이었죠. 준 강남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한 부동산 상승세를 타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일례로 2018년 7월에 분양한 센트럴 스위트는 평당 5,090만원으로 5구 타입이 14억, 84 타입이 17억 5천을 달리고 있었어요. 과천 프루지오 서밋은 5구 타입이 15억, 84 타입이 18억에서 19억 선입니다. 이 정도로 과천은 달릴 만큼 달리고 있었던 가치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었던 지역이었죠. 근데 이런 과천의 3기 신도시라는 작전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바로 서울의 공급 물량 부족을 메워줄 대안으로 지명이 된 거죠. 과천에 사시는 분들은 3기 신도시 지정에 약간은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한창 개발이 진행 중인 곳에 또 다른 공급 라인을 깔아놓는다 하니 자칫 공급 과잉으로 과천의 상승세가 주춤할 수 있겠다는 불안감이 들었을 겁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최근 국토부에서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을 조금 더 상향해서 조정하겠다는 발표와 함께 과천청사 부근의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자 과천시는 더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공급량이 너무 많아 과천이 포화 상태가 되면 주거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항의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 부분은 서로 간에 원만한 협의가 있어야만 해결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과천은 3기 신도시라는 정식 명패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미션을 완수해야만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핫한 과천과는 다른 이미지, 향후 서울 수도권의 공급을 책임져야 할 3기 신도시로서의 과천은 어느 정도 규모일까요? 3기 과천 신도시가 조성되는 지역은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1원, 4호선 선바위역 인근입니다. 면적은 47만 평 크기죠. 흔히 신도시는 330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100만 평 규모 정도인데 과천은 그 크기의 절반 정도 되기 때문에 신도시급은 아니고 미니 신도시라고 불리면 딱 좋을 사이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21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토지 보상이 원만하면서도 전격적으로 이루어져야 신도시 개발에 탄력이 붙을 수 있습니다. 수용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택지 개발을 할 때 필요한 땅을 매입해야 하는데 일정한 가격 수준에서 땅을 사들이는 것입니다. 수용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개발 속도가 빨라지는데 이 단계에서 틀어져 버리면 계획에 차질이 생겨버리죠. 현재는 인천, 계양과 하남, 교산 그리고 왕숙 2지구가 가장 빠른 속도로 토지 보상 계획에 따른 실행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과천은 이에 못지않은 속도를 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땅이 기존의 건물을 깔고 있으면 보상 문제가 정말 미로처럼 복잡해질 수 있는데 과천의 택지 개발 지구는 대부분 고밀화된 건물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유로 이곳이 3기 신도시 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었겠죠. 이렇게 토지 보상의 속도를 올리게 되면 2021년 정도의 사전 청약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3기 과천 신도시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바로 서울과의 접근성입니다. 3기 신도시 중에 가장 좋은 입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서울의 어프로치하기가 좋습니다. 다른 신도시에 비해서 서울 도심으로 진입하기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고 강남과 여의도에 쉽게 닿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앞으로의 교통 호재가 기대되는 대목인데요. 골드라인이라고 불리는 GTX C노선이 통과하게 됩니다. 양주 덕정에서 출발해서 수원까지 이르는 노선이죠. GTX C라인을 이용하게 되면 과천에서 삼성역까지 단 17분이면 도착하게 됩니다. 축지법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신통력으로 땅을 좁혀서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신통방통한 GTX에 몸을 실으면 알아서 최단 시간에 강남에 닿을 수 있다는 얘기죠. 홍길동도 울고 갈, 땅을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땅을 관통해서 그 먼 거리를 20분 내로 지나가는 기술이죠. 이러한 GTX 라인은 서울과 수도권의 교통 대동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동맥을 통해 피가 잘 공급되면 사람이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GTX 라인 같은 발빠른 교통망이 깔려있게 되면 그 지역은 당연히 살아나게 돼 있죠. 과천 자체가 물리적으로 볼 때도 서울과 가까운데 GTX 같은 교통망이 중심에 들어온다는 것은 거의 같은 서울 생활권이라고 말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천과 위례 간의 연장선이 신설되고 안양과 사당 간의 BRT 노선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과천 우면산 도로를 지하화하고 선바위역을 복합 환승센터로 개발하게 됩니다. 교통구조를 볼 때 3기 신도시 과천은 한마디로 옥석을 깔고 있는 지역이 됩니다. 어르신들 옥장판 깔고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이건 옥장판 수준이 아니에요. 3기 신도시 과천은 향후 다이아몬드 같은 입지를 누리게 되는 커다란 밑그림을 깔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 중에 가장 작은 소규모이지만 그 가치는 가장 크다고 말할 수 있는 지역이죠. 아무리 태산 같은 석탄을 쌓아놓고 있어도 그 앞에 작은 다이아몬드를 들이대면 그렇게 거대해 보였던 태산은 한 번에 무너지게 되죠. 왜냐하면 다이아는 작지만 그 작은 다이아의 가치는 산만큼 쌓아놓은 석탄보다 월등히 높은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천이 3기 신도시로 각광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과천하면 떠오르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지정타죠. 지식정보타운. 135만 제곱미터 정도의 크기로 조성이 되는데 주로 이것은 IT 산업이니 건설 엔지니어링 같은 산업 단지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과천의 지정타가 풍부한 잠재성을 가지는 이유는 이곳 지정타에 약 300개의 기업과 3만 이상의 인력들이 상주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의 규모가 되면 판교를 능가하는 사이즈가 아닙니까? 판교가 분당을 뒤집어 엎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이와 더불어 수많은 인력들이 판교를 거점으로 정착을 했기 때문이죠. 당연히 판교의 가치는 지금 우리가 보는 대로 엄청나게 올라갔죠. 앞으로 과천의 지정타도 판교를 능가하는 아주 좋은 3기 신도시로서의 모습으로 정착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과천 8단지, 9단지의 재건축도 탄력을 받고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3기 신도시 과천을 살짝 들여다보면 밤하늘에 은하수가 쏟아지듯 수많은 개발 호재가 반짝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3기 과천은 도시건축 통합계획이라는 컨셉으로 기획 단계에서부터 주변 환경과 건축물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밭을 보면 일항과 고랑이 있지 않습니까? 일항은 밭을 갈아놓은 곳, 고랑은 그 주변의 빈 공간을 뜻하는데 3기 과천도 이런 컨셉으로 오밀조밀하게 아파트를 짓지 않고 디귿자 형태로 저층 위주의 중정형 아파트를 짓는다고 합니다. 중정형은 요새 모양을 뜻해요. 흔히 좋은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지은 집을 보면 뭔가 유럽의 성과 같은 디귿자 모양의 요새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왠지 모르게 고급진 느낌도 들게 만드는 한남동의 부유층들이 모여 사는 집들처럼 생긴 그런 형태의 아파트 모양을 설계하고 되도록 아파트 동간거리 공간을 트이게 만들어서 그 공간에서 뭔가 커뮤니티적인 어떤 일들을 창출해내는 설계로 건물을 뽑아낸다고 하는데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설계가 정확하게 반영이 될 것 같은 기대감이 강하게 드는 이유는 일단 과천이 교통적으로 고립과는 거리가 멉니다. 지금도 선바위역, 대공원역, 경마공원역으로 둘러싸여 있죠. 주변 지역과 즉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교통입지를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서울랜드, 국립과학관, 국립현대미술관, 경마랜드 등등 다양한 테마공원에 도보로 접근할 수 있는 공간적인 접근성도 좋은 걸로 봐서 일항과 고랑 같은 새롭게 공간을 창출해내는 획기적인 아파트 설계도 충분히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기 과천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분양가입니다. 국토부에서 향후 3기 신도시 아파트 가격은 시세의 60%, 70% 정도 수준이 될 것이라는 언지를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천 아파트 시세는 어떨까요? 얼마 전에 분양한 제이드자이 193대 1이라는 무지막지한 경쟁률을 보였는데요. 5구 타입이 5억대입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분양한 벨라르테는요 13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84 타입이 7억 9천대입니다. 아까 제가 과천 레미안 센트럴 스위트 5구 타입이 14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과천 프루지오 서밋 84 타입이 18억에서 19억 원 선입니다. 분양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얼마나 3기 신도시 아파트 분양가가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분양가의 키를 낮췄는지 알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3기 신도시 과천은 공공분양 그리고 민간분양에 따라서 평당 가격에 차이가 있을 겁니다. 대략적으로 시세의 60, 70%로 보자면 평당 2천만원 후반에서 3천만원 중반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죠. 과천에서 이 정도 분양가면 정말 머리를 쓰다듬어 줄 정도로 착한 녀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분양가는 향후에 매매가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겠죠. 대신 경쟁률은 프루지오 서밋과 벨라르테의 경쟁률을 훨씬 뛰어넘을 겁니다. 최소 200대 300대 1의 평균 경쟁률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극악의 시나리오도 예상할 수가 있어요. 특히 과천은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정책 방향도 3기 신도시 임대주택을 더 올리자는 방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로 미루어 보자면 약 50%의 공공주택 분량을 빼면 나머지 3,500세대 정도가 민간 분양의 몫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이 정도 규모만 해도 엄청난 거죠. 그것도 과천에서.
있어요. 둔촌주공이 건국 이래 최대의 재건축이라 해도 일반 분양 몫이 4,700가구라는 걸 감안한다면 3기 과천의 분양 물량도 무시 못하는 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8호 이하는 100% 가점제로 경쟁을 다툴 걸로 예상이 됩니다. 30대 가점이 낮은 분들은 8호 이상 중대형 평수 추첨제로 도전해 보심도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일단 2년 거주 요건이 되면 30% 당해 지역에도 도전할 수 있고, 떨어지면 20% 기타 경기 지역에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또 떨어지면 50% 서울 기타에 도전할 수 있어요. 일단 당해 거주하시는 분들은 3-4번의 기회가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확률은 횟수가 많아질수록 높아지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3기 신도시 과천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투기 세력은 아마도 수용되는 땅 주변, 그러니까 토지 보상을 받은 분이 주변 땅을 다시 사는 대토를 하게 되면 취득세가 면제가 돼요. 그래서 그 주변 땅을 노리고 들어오는 작전 세력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실제 3기 과천에는 실수요자가 100%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어쨌든 양재천 흐르는 물 맑고 공기 좋은 과천에서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이루고, 더불어 서울에 직장을 두신 분들은 더 이상 교통지옥의 먼 거리를 통근하지 않아도 되는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좋은 과천에 도전하신다면 아주 좋은 내 집 마련에 대한 플랜이 될 것입니다. 토종닭은 물 한 모금 마시기 위해서 하루에 수십 번 자신의 고개를 하늘로 쳐듭니다. 우리의 집이라는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 수천 번, 아니 수만 번이라도 정보를 찾고 발품을 팔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의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이 계속해서 목표를 향해 포기하지 않고 고개를 들 수 있다면 그 목마름은 반드시 해갈이라는 단비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을 이루는 그날까지 뻔뻔한 복덕방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